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은 부활절 연휴로 인해서 하루 휴장을 했습니다. 거래일은 평소보다 짧았지만 변동성은 더 응축이 됐던 한 주였는데요. 지난 한 주간 뉴욕 주요 3대 지수의 흐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주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좀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다가 후반에 들어서 낙폭을 다 만회하는 모습이었고요. 3대 지수가 모두 6주 만에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 넘게 올랐고요. 나스닥은 2% 넘는 상승, S&P 500도 1%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한 한 주였습니다. 섹터별로도 좀 등락률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본 재료 섹터가 6% 넘게 올랐고요. 메타와 구글 등의 강세에 힘입어서 통신 서비스 쪽으로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매수세가 크게 유입이 된 모습이었고 한편 약세를 보인 건 소비자 순환 섹터 그리고 유가 급등락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에너지 섹터였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1.8% 내리면서 빨간불을 켜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히트맵을 통해서 그러면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의 움직임, 흐름이 좀 어땠는지 확인해 보시죠. 히트맵도 지난 한 주간의 상황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빅테크들이 대부분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특히 앞서 보셨던 것처럼 나스닥이 2% 넘게 올라줄 수 있는 힘이 됐고요. M7 종목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테슬라만 빨간불을 켰습니다. 지난주 후반 들어서 1분기 인도량 관련해서 좋지 않은 뉴스가 나왔던 테슬라였는데요. 유일하게 3% 넘게 내리는 모습 확인이 되겠습니다. 또 구글의 터보컨트 이슈로 반도체 섹터가 급락을 했던 모습도 있었지만 우려가 과도하다라는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면서 모두 상승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엔비디아가 3% 넘게 올랐고요. 인텔과 AMD가 급등락을 반복했었는데 결국 14% 넘는 강세로 마감한 인텔까지 확인이 되겠습니다. 메타와 구글 쪽으로도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각각 3%를 훨씬 넘는 강세 보여줬고요. 한편 에너지 섹터, 유가 급등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섹터죠. 유일하게 좀 빨간불을 강하게 켜주고 있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지난 한 주 자금의 흐름과 방향을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다. 마켓 무버 이슈로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의 이슈까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역시나 중동 뉴스가 시장을 흔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번 들여다보시죠. 핵심 마켓 무버 이슈라고 한다면 중동 전쟁을 둘러싼 헤드라인들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혹은 종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은 급등락을 반복했었는데요. 특히나 호르무즈 해협, 여기에 홍해 해협까지 둘러싼 봉쇄 우려도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요. 트럼프는 이란과 관련해서 강경한 발언을 계속적으로 내놨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헤드라인이 나오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켰던 한 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시장의 움직임이 어땠는지 타임라인을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초반만 해도 시장은 지정학 리스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특히나 유가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게 자극이 되면서 증시의 흔들림이 확대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후반에 들어서는 이 전면 확전 가능성은 아직 제한적이라는 해석이 커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양국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저가 매수세까지 유입이 되면서 증시는 반등에 성공을 했고 6주 만에 강세로 마감을 했죠. 즉 헤드라인이 강하게 나왔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의 흔들림은 조금씩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또 한 번 변곡점이 될 이슈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서 폭격을 하기로 한 데드라인 기억하시죠? 원래 시한은 현지 시간으로 4월 6일이었는데요. 주말 사이에 이 시한을 4월 7일 오후 8시로 하루 연장하겠다는 트럼프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발전소, 공장, 교량 등 인프라까지 타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단순하게 기한을 연기한 것보다도 위협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결국 트럼프가 정말로 행동에 나서느냐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월가가 이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지 보면요. 트럼프가 결국 또 물러서지 않을까라는 이 타코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차례 연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쉽게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월가의 투자 전문가들이 내놓은 전략과 전망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시버트 파이낸셜의 CIO인 마크 멜릭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트레이딩할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고요. 펀드스트레스 기술적 전략가인 마크 뉴턴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시장은 현재 바닥 다지기 과정에 들어섰을 수 있다. 하지만 5일부터 9일 사이에 추가 다지기 구간을 지난 이후에 접근해보자라는 전망과 전략을 내놨습니다. 즉 월가에서는 지금의 반등은 인정하지만 아직은 신중하자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부활절로 미국 시장이 휴장을 했지만 중요한 경제 지표 두 가지가 발표됐는데요. 고용과 서비스에 관한 거였습니다. 아직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다소 엇갈리는 신호가 나왔는데요. 이 내용도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시죠. 먼저 고용 관련한 지표입니다. 미국의 3월 비농업 고용이 나왔는데 17만 8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깜짝 반등이 나온 건데요. 한편 실업률은 4%대를 유지했고요. 노동 참여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견조했지만 이 속을 들여다보면 일부 둔화하는 흐름을 읽어볼 수 있었고요. 서비스업 관련해서도 지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3월 S&P 서비스업 PMI인데 확정치가 49.8로 나왔습니다. 확장 국면인지 위축 국면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선인 50을 하회하는 수치였고요. 3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즉 경기 둔화에 대한 신호는 명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핵심 구조를 한번 보시면 결국 고용은 강하게 나왔고 경기는 둔화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시그널이 다소 엇갈리게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걸 긍정적으로 봐야 할지 부정적으로 봐야 할지 해석에 따라서 방향이 갈릴 수 있겠죠. 특히나 이번 주에는 시장에서 주목하는 또 다른 경제 지표인 CPI의 발표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엔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을 반영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인지 경기 둔화인지 동시에 좀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엇갈린 데이터 속에서 이제 시장이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이어지는 마켓 무버 이슈 확인해 보셨고요. 종목들의 이야기도 확인하시죠. 마켓 무버 스탁 조민재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4월 들어서 주요 빅테크들에 대한 월가의 시선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주요 IB 투자 의견들 함께 점검해 보시죠. 가장 먼저 엔비디아 가장 크게 울프 리서치 측에서 강력 매수라는 굉장히 강한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목표 주가가 273달러 선, 아직도 55%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라는 건데 그동안 워낙 AI 투자에 대한 천문학적인 자금들이 투입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고 또 이게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는 구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엔비디아가 S&P 500의 실적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내다본 이 울프 리서치였습니다. AI에 돈이 몰릴수록 이 반도체 기업들이 가장 먼저 이걸 실적으로 가져가는 구조다라는 평가를 내렸고요. 이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 웰스파고 측에서 AMD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발표를 내놨습니다. 이 아마존이 아니라 AMD고요. 이 웰스파고가 실적 발표 전에 미리 사야 할 종목으로 AMD를 꼽았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용 칩 수요가 워낙 강한 데다가 AI 관련한 신제품 기대감까지 겹쳐 있는 AMD, 이 단기적인 상승 재료가 풍부하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매수 등급에다가 목표 주가는 345달러, 아직까지도 거의 60% 이상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웰스파고 측에서는 AMD를 2분기 유망 종목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하는 종목이라는 거죠. 이어서 이 반도체 3대장 마지막으로 브로드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시포트 리서치에서 새롭게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목표 주가는 430달러, 현재 주가 대비해서 37%나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건데
브로드컴은 이 ASIC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로도 유명하고 또 AI 데이터 센터를 서로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칩 기업으로도 상당히 유명하죠. 이 AI 인프라가 커질수록 반드시 필요한 부품을 이 브로드컴에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는 평가가 상당히 좀 지배적이었고요. 종합해보자면 이 AI 투자 확대 효과가 본격적으로 이 엔비디아의 GPU, 또 데이터 센터 칩이죠. AMD, ASIC 반도체, 브로드컴까지 인프라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반도체 3사 모두 동반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것이 월가의 전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다음으로 궁금할 하이퍼스케일러들에 대한 의견 어땠을까요?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의견이 줄을 이뤘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벤치마크에서 매수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450로 좀 커버리지를 게시를 했는데 앞으로도 2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는 거죠.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AI 서비스부터 또 클라우드까지 전부 다 갖춘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AI를 중심으로 모든 서비스와 기술들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허브, 컨트롤 타워 같은 기업이다라고 비유를 했고요. 구글도 마찬가지로 웰스파고 측에서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가도 $361, 아직까지도 20% 이상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클라우드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덕분에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고요. 이걸 재무적으로 좀 봤을 때는 그동안 좀 상당히 부담스러웠었던 CAPEX, 이 자본 지출이 상당히 좀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금 창출력, 우리가 프리 캐시플로우라고 하죠. 이 부분도 좋아지는 구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고요. 마찬가지로 아마존, 웰스파고 측에서 매수를 유지했고요. 목표가도 $305, 현재 주가 대비해서 46%나 굉장히 높은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죠. 이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 AWS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란 분석이 줄을 이뤘고요. 또 자본 지출, CAPEX의 경우에는 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지만 그만큼 매출이 커지면서 현금 흐름도 개선되는 구간에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투자는 계속하지만 그것보다 더 빠르게 돈을 벌기 시작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한 것이죠. 종합해보자면 이 주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이제 돈을 투자하는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구간이다. 마찬가지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입장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어서 주말 사이에 원자재 가격 한번 흐름 체크해 볼까요? WTI 국제유가는 0.47% 올랐습니다. 여전히 $110 선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에 브리핑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이란에게 제시했었던 최후 통첩 기한을 하루 더 연장했었죠. 이제 우리 시각으로 수요일 오전 9시가 바로 데드라인이 된 건데 협상에 좀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기한을 뒤로 미룬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과 또 관망세가 동시에 지금 시장에 깔려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로 1,510원 선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주부터 내내 굉장히 하이 레벨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수출주들 위주로 이제 본격적으로 타격이 올 수도 있다라는 불안한 전망까지 가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비트코인과 금 가격은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 금리가 또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고용 지표가 이 브리핑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예상보다 굉장히 좀 강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지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미 국채 금리는 장기물과 단기물 동반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주말 사이에 있었던 매크로 지표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